프로젝트 생성할 때 레이블에 체크를 하십시오. 앞에 다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던 거는 이따 하시고, 아니면 지금 하던 거 컴파일 해두든지 하시고, 프로그램은 다 드렸잖아요, 그죠? 이따 보고 하시면 되고, 레이블 찍고 오케이 누르면 열리는 건 똑같습니다. 열리는 건 똑같은데 옆에 글로벌 레이블, 로컬 레이블 이런 게 생겨요. 레이블은 말 그대로 이름표입니다. 꼬리표. 꼬리표인데 이게 꼬리표가 뭐냐? 나머지는 똑같아요. PLC 파라미터 메인 집어넣고 이런 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연결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제 뭐가 틀려지냐면, 이전까지 우리가 X1 이렇게 했었잖아요. 프로그램 짤 때. 근데 사전에 X0에 PB1이 연결된다, X1에 PB2가 연결된다,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게 어디에 단계에서 나오면은 전장 설계, 그 전장 설계 단계에서 각각의 접점에 어떠한 기기들이 연결된다는 게 다 사전에 미리 정보가 나와요.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미리 프로그램에다가 대입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하냐면, 좀 아까 보여줬던 글로벌 레이블을 클릭해 보면은 글로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나와요. 나왔습니까? 네. 그럼 레이블 네임에다가 PB1 직접 치면 돼요. PB1, PB2, 램프 썼죠? 램프 1, 램프 2, 방금 전에 했던 걸 예로 든다면 램프 3, 램프 4, 이런 식으로 미리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PB1은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X0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보면 디바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디바이스에다가 이건 써줘야 돼요. X0, X1, 얘는 Y20, Y21, Y22, Y23. 이건 X0. 물론 코멘트를 써도 돼요. 옆에 또 코멘트란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코멘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X0가 PB1이라는 게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여기다 코멘트를 쓸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창, 요 탭은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건 메인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F5번 하면 A 접점이었잖아요? 이제 X0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PB1이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럼 P만 쳐도 여러분들이 등록한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되셨나요? PB1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선택하면 돼요. P 치고 이렇게 밑에 선택하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글로벌 목록은 그 전장 단계에서 보통 엑셀 시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그냥 갖다가 붙이면 돼요. 요거하고 붙이면 돼요, 갖다가. 나중에 우리 그렇게 연습할 거고. 그럼 PB1이 X0인 거를 알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툴에 옵션 들어가면, 툴에 옵션 들어왔습니까? 거기 보면 중간에 프로그램 에디터의 레더 찾았어요? 거기에 레더 다이어그램, 그 위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레이블 네임하고 어드레스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하면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인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훨씬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짤 때도 X0라고 하는 게 아니라 PB1. 훨씬 더 친숙하죠? 우리가 푸시 버튼 1에 신호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X0에 신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PB1에 신호가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을 읽을 때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물론 여기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코일에다가 램프 1 이렇게 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쓸 때는 F4번을 눌렀잖아요. 근데 레이블을 쓸 때는 컴파일의 밑에 있는 리빌드 얼을 누르셔야 돼요. 빌드가 아니라 리빌드 얼. 리빌드 얼을 하면 색깔 바뀌는 건 똑같은데 아웃풋 창에 인포메이션 5개만 딱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게 나오면 에러 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F4번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거 레이블을 쓸 때는 요 5개의 정보가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이제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여기 에러라고 표시가 돼요. 워닝이나 에러가 있으면 여기 에러나 워닝이 표시가 되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5가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어떤 것들 썼는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레이블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작성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읽었을 때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게 레이블이에요. 근데 밖에서 잘 안 써요. 옛날 분들이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밖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옛날에 이 레이블 쓰는 게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기존에 쓰던 분들이 레이블을 잘 안 썼는데 이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써요. 그래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지금 단축키가 지금 컨트롤 Alt, Shift Alt F4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창이 딱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데, 프로그램상에 에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지금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있다고 했잖아요. 리셋되는 거. 그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가끔 얘가 컴파일이 안 돼요. 그 보안 프로그램 충돌나서. 그때는 그냥 다시 한번 리빌드 얼 하면 돼요. 그러면 컴파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단축키 외워두세요, 그냥. Shift Alt F4번. 그래서 컴파일 할 때보다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키보드로 많이 합니다. 그냥 이렇게 키보드로 하시면 뭐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두세 번 그냥 이렇게 밑에 나올 때, 인포메이션 나올 때까지 작업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X0 한 다음에 원래 프로그램 뭐 짰어요? 램프 하나 깜빡인 걸 짜려고 한다. 여기다 뭐 짰어요? Y 아니고 램프 하나 깜빡이는 거 M0 썼죠? M0로 쓰지 않고 그냥 변수 이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이름을 그냥 붙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여서 써요. 그래서 F7번 누른 다음에 시작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시작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요. 시작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고 밑에 앞에 근데 무슨 창이 떠요, 그죠? 근데 창이 뜨는데 로컬 레이블로 등록이 된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로컬 레이블, 그죠? 로컬 레이블로 된다고 돼 있고, 이 시작 값은 메모리는 비트로 잡힌대요. 그냥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그냥 눌렀죠? 자, OK 누른 다음에 Shift Alt F4번 눌러보세요. Shift Alt F4 리빌드 얼, 빌드에 컴파일에 리빌드 얼 눌렀더니 M 메모리가 잡혔죠? 그잖아요. 원래 안 잡혔다가 잡혔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차피 M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M 메모리를 내가 M0를 쓸 건지 M1을 쓸 건지 M2를 쓸 건지 아까도 고민을 했죠. 그잖아요. 고민을 했었잖아요. 여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가 알아서 쓰지 않은 것 중에 알아서 할당을 해요. 얘기했었잖아요. M0부터 M 메모리가 M0부터 M8191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 쓴 것 중에 하나를 할당을 해요. 근데 M0 앞쪽 영역은 사용자 영역으로 남아있고 뒤쪽 영역부터 자동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할당 받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럼 어디까지가 사용자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자동으로 할당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여기다 M 써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M0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죠. 문제 있다기보다 문제는 없고 M0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작이라고 쓰는 건데, 이렇게 썼을 때 어쨌든 프로그램적으로 가독성은 얘가 높잖아요. PB1C도 들어오면 시작하는 거네 라고 가독성은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메모리 구조가 8191번부터 할당을 받냐, 요거에 대한 정의는 툴에 보면 디바이스 레이블 오토매틱 어사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툴에 디바이스 레이블 오토매틱 어사인 세팅 찾았어요? 요걸 들어와서 보면 지금 M 메모리,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M 메모리는 자동으로 할당되는 영역이 4096번지부터 8191번지까지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거고,
할당 순서는 역순으로 뒤에서부터. 왜? 보통 사용자들이 일반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앞에서부터 쓰기 때문에 M0, M1 쓰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값은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뭐 5000부터 쓰면 5000부터 8191 값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당할 거를 많이 할 건지 내가 사용자 어드레스를 많이 할 건지를 여기서 한가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 아까 깜빡이는 프로그램 어떻게 짰어요? 이렇게 짰죠? 그잖아요. 램프 하나 깜빡이는 거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짰잖아요.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T0, K1 이렇게 했잖아요. K10 이렇게 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램프 1, 온, 타이머, K 한 칸 띄우고 K10, K5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냥 글씨로 써서.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타이머로 쓸 거죠. 그죠? 타이머 용도 우리 깜빡이는 거야. 아까 타이머 썼잖아요. 똑같은 거 짜는 거야. 지금 프로그램을 다른 거 짜는 게 아니라 램프 하나 깜빡이는 걸 짜는 건데 아까는 T0 한 칸 띄우고 K5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T5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름을 그냥 붙인 거야.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T0라고 안 붙이고 램프 1온 타이머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런 창이 떴어요 지금. 근데 얘는 타이머로 쓸 거잖아요. 쟤는 용도가. 그래서 데이터 타입의 비트가 아니라 점점점을 눌러보면 타이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타이머로 바뀝니다. OK. 여기도 마찬가지로 Shift Alt F4 리빌드 어를 해보면 타이머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T0를 쓸 건지 T1을 쓸 건지 아까 우리 막 하다가 헷갈렸잖아요. 저도 T0, 1 막 우리 약간 램프 4개 숫자적으로 깜빡이는 거에서 T0 썼다, 1 썼다, 2 썼다, 3 썼다, 4 썼다, 5 썼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니까 막 헷갈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쓰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쓰지 않은 메모리를 알아서 할당받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리고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램프 1, 온 하면은 요거 똑같은 게 그냥 목록에 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건지 사용하지 않은 건지도 알 수 있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짰어요? 램프 1온 타이머. 이것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F6번, F7번, 램프 1 오프 타이머 K5. 근데 얘도 타이머죠? 얘도 타이머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눌러서 타이머. 그래서 여기를 잘랐죠? 램프 1 오프 타이머. 그래서 램프 1 켜는 거는 램프 1 온 타이머로 F7번 램프 1을 켰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램프 하나 깜빡이는 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드레스도 보기 싫으면 어차피 회로 결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레스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프로그램 짤 때는 어드레스를 감춰보면 훨씬 프로그램이 이제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아까 우리 처음 배웠을 때보다. 그러니까 PB1을 누르면 시작 신호가 들어오고 시작 신호가 들어오면 램프 1온 타이머가 동작해서 램프 1온 타이머가 동작하면 램프 1이 켜질 것이고 그 다음에 램프 1온 타이머에 의해서 램프 1 오프 타이머가 들어오면 램프 1온 타이머가 오프되니까 깜빡이는 동작이 나올 거다 라고 프로그램 해석이 프로그램을 읽었을 때 해석 능력이 훨씬 좋아진다고요. 레이블을 쓰면. 이해되셨나요? 그냥 M0, T0 이게 나야? 나가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이제 몇 줄일 때는 그게 나은데 한 장 가면은 프로그램이 몇 줄이냐면 10,000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M100번이 뭔지 M256번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짜놓고도 본인이 몰라요. 한 달 지나면. 이거는 처음에 설정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훨씬 프로그램 개발 속도도 빠르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할 때 수정할 때도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레이블로 수업을 합니다. 그게 싫으신 분은 그냥 본인이 할당 받아서 일일이 할당 받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어드레스를 다 일일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카운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 개수 세는 거 카운터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개수 뭘로 세요? 렌프일 오프타이머로 개수 셌죠? T1으로 개수 셌잖아요. 그러니까 렌프일 오프타이머로 개수를 세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F5번 램프 1 오프타이머를 가지고 개수를 셀 건데 램프 1 횟수 K3 램프 1 횟수 한 칸 띄우고 K3 하고 엔터 치면 얘는 뭐라고 용도가? 카운터죠? 카운터잖아요. 이거 카운터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들어와서 카운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 램프 1 횟수는 둘의 옵션에 그거 램프 1 횟수는 C1023 이렇게 카운터로 거의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자동으로 만약 오프를 하고 싶다. 여기 끊으면 되죠. 여기가 램프 1 횟수 여기를 끊으면 3번만 깜빡이고 정지하겠죠. 그 다음에 리셋 해야죠. 램프 1 횟수가 들어오면 F8 RST 램프 1 횟수 그래서 아까 짰던 프로그램은 똑같죠. 동작 똑같이 합니다. 돌려보면 돌려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동작은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훨씬 더 가독성도 높고 프로그램 작업할 때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요거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해가지고 램프 1 횟수 그냥 카운팅이라고 해서 카운팅 K3하고 엔터 쳤는데 요거 카운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요 비트로 되어 있는 거 카운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급하게 해가지고 그냥 엔터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제 카운터로 안 잡히고 비트로 잡혔죠. 얘는 이제 어디에 가 있냐면 로컬에 가 있어요. 로컬. 여기 로컬 레이블 메인 밑에 로컬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로컬 레이블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작업한 게 여기 다 정의가 돼 있다고요. 근데 램프의 카운팅이 지금 비트로 잡혔죠. 근데 이거 카운터로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점점점을 누르면 카운터 클릭해서 OK 하면은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돼요. 그럼 이제 쓸 수 있어요. 됐죠? 카운터로 잡혔잖아요. C1022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카운터로 안 잡히고 아까처럼 비트로 그냥 잡아놨으면 얘는 비트인데 비트 형식은 여기 K3이 올 수가 없어요. 비트 형식은 그냥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명령어 위에 이렇게 숫자가 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를 띄우죠. 이렇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색깔이 빨갛게 칠해지는 거예요. 밑에 잘못된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걸 고치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써있죠. 램프의 카운팅 디바이스 타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 이걸 이제 디바이스 타입, 요거의 디바이스 타입이 잘못된 거니까
가보는 거죠. 카운팅인데 비트로 되어 있네. 그리고는 카운터 수정하고 다시 프로그램으로 와서 컴파일을 해보면 제대로 들어가서 에러 없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